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입니다. 제가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진료하고 또 치료해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거나 혹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덕분에 수술까지 안 하고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척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 수술만큼 왜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다리가 저려서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척추 뼈들이 보이고요. 그 뒤로 하얀 관이 보이는데요. 이 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신경관입니다. 여기 안쪽에 빗금처럼 보이는 것들이 신경들이고요. 이 하얀 관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신경관이 꼭 막혔다가 다시 풀리고, 막혔다가 다시 풀리고,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이렇게 꼭꼭 조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고 항생인대가 우그러들면서 신경관을 신경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조여지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 거죠. MRI에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은 MRI상 병이 심하니까 수술을 꼭 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셨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협착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의 병은 MRI만 가지고 수술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에 수술을 하자고 권유받고 내원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사 한두 번 맞고 모든 증상이 좋아져서 걷기, 운동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잘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MRI 사진에서 신경관이 꽉 막혔다고 당장 수술을 하자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듣고 잔뜩 겁을 먹고 영상을 바리바리 써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척추 수술은 MRI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사실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MRI에서 심한지보다 이 병이 내 삶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MRI 소견이 심각해도 마비가 없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혹은 수술 외에 간단한 치료들로 증상이 잘 조절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MRI 사진이 경미하다고 손치더라도 그 증상이 다른 치료에 듣지도 않고 그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수술을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문에 허리 외에 전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때는 MRI상 아무리 경미해 보이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증상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너무 독한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경우거나 몸에 독할 정도로 주사를 너무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주사를 유지하고 약을 유지하느니 수술을 해서 약과 주사를 끊는 방식을 택하기는 합니다. 혹은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가 협착증이 있으면 잘 못 걷게 되죠.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협착증 자체 때문에 우리가 걷지 못해서 전신 건강이 해가 될 정도로 심폐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수술이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500m 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500m도 파행이나 저림 없이 걸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골든타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빨리 할수록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경을 죽이는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이나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하곤 합니다. 통상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엔 3일 이내에 처치가 돼야 되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까치발이 안 되는 경우에는 3주 내외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다리에 감각이 빠지거나 남의 같거나 발바닥에 껌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3, 4개월 내외에는 수술이든 시술이든 통해서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마비 증상은 발견 즉시에 수술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사실 수술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마비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3주, 3, 4개월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해보고 그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꼭 수술을 그 시간 안에 진행시키곤 합니다. 디스크 협착증이 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일단 간단하게 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 집안에 있는 파이프,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파이프 역시 시작되는 점에서 끝자락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파이프 안쪽에 어디선가 커다란 돌덩어리가 날라와서 박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박힌 자리가 갑자기 아프게 될 거고요. 물 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그 말단 쪽으로 물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허리 역시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처음에
처음에 허리가 아프게 되고 신경이 전달되지 못하는 다리 쪽으로 저려지고 당겨지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프가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서 좁아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진행이 점점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필요한 물만큼 전달되지 못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 몸에서는 그것이 다리가 저려지고 당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신경이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파행 증상, 걸을 때 더 많이 신경이 요구가 될 때 다리가 쪼여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감압술, 유압술 이 두 치료법 간의 비교도 파이프를 비유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프를 통째로 갈지 않고 그 안에 작은 도구를 넣어서 막혀있는 돌이나 녹 같은 것들을 긁어내는 치료에 가깝습니다. 치과로 치면은 치아를 뽑지 않고 스케일링 같은 걸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요즘은 특히나 구멍을 살짝만 뚫고 하는 내시경 수술도 많아서 흉터도 거의 없고 후유증도 거의 없게 발전됐습니다. 반면에 유압술은 재건축 같은 거에 가까운데요. 파이프가 너무 낡아서 찌그러졌거나 흔들거려서 도저히 못 쓸 때 새 파이프로 갈아 끼우거나 나사못으로 꽉 고정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치과로 치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기억하세요. 귀를 넓히는 것은 감압술이고 흔들림을 잡는 게 유압술입니다. 저희 의사들의 대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가급적이면 내 집, 내 뼈와 인대를 허물지 말고 고쳐 쓰자. 인간의 모습은 있는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입니다. 감압술은 그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지 않고도 충분히 그 관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유압술은 그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후유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유압술은 감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망가질 게 뻔한 아주 심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뼈마디가 어긋나서 신경의 길이 심하게 꺾인 2기 이상의 전방정액증의 경우와 뼈 자체가 덜렁덜렁 앞으로 빠져서 신경을 계속 건드리게 되는 척추 불안정증이나 분리증의 경우, 허리가 옆으로 너무 심하게 휘어서 중심 자체가 무너져버린 심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유압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모습은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안정적인데 유압술은 그 구조를 변경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합병증이나 후유증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째로 유압술은 마디를 굳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굳혀진 마디 위아래 마디가 굳혀진 마디가 하던 일을 나눠서 하게 되고요. 그 마디 자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고장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실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 자체보다 건강이 더 우선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유압술 같이 큰 수술을 하다 보면 회복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은 기간을 쓰기 때문에 합병증도 후유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오래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요. 다른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감압술은 다음날 바로 걸을 수 있어서 기력을 회복하거나 재활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건강을 잃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겁니다. 친구분들 보시면 나사못으로 수술하신 분들 많이 보시게 되시죠? 옛날에는 지금만큼 좋은 내시경이나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관절이나 안쪽 신경을 제대로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좁은 길을 눈으로만 보고 넓혀주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뼈나 관절을 많이 갈아내다 보면 허리가 흔들거리는 불안정성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박거나 고정해야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으로도 안을 훤히 보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든 부위만 정교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내 허리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재수술인 경우라고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재수술인 경우에는 수술이 보통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구조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뿐이지, 요즘은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재발했어도 뼈만 튼튼하고 관절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정교하게 감압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나사못 박아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MRI에서 신경관이 꽉 막혀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척추 수술은 MRI 사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정합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죽고 사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얼마나 험악하냐보다 이 병이 지금 내 삶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MRI가 아무리 심해 보여도 마비가 없고 일상생활이 유지되며 수술 외에 다른 치료들로 통증이 조절된다면 수술을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MRI상으로는 경미해 보여도 통증 때문에 일상과 일, 중요한 사회생활까지 무너지고 다른 치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MRI가 경미해도 수술이 삶을 회복시키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의사가 결정하지만 내 몸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환자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사못은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따라가는 것도 모두 내 허리를
치료를 위한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지금 내 상태에서 내 뼈와 신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막연한 공포 대신 판단의 기준을 남기고 성급한 결정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료차차 정형외과 박용택 원장이었습니다.